여러분 오늘 정신 차려서 공부하는 뜻에서 죽비를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5번째, 오늘 벌써 우리 그 25번째 뉴스와 창의력 시간이다.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불편한 게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될 공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수준에 도달해야 된다. 특히 그 베트남 학생들 더 불편할 수 있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꿈을 키우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그런 자세,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공부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내 수업 시간에 다 못하는 것, 수업의 연장이라고 했죠. 이게 항상 어떤 이 생각의 범위를 좁게 하면 안 된다. 공지사항에 올려놓은 내가 필요하다고 꼭 필요한 내용을 우리 교수학습센터 공지사항, 강의실 공지사항에 여러 건 올려놨죠. 최근에 아포리즘, 그 다음에 당업은 특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한 항목, 한 20항목을 해놨죠. 내 머릿속에 평소에 들어있던 거다. 어디서 이렇게 짜깁기 한 게 아니라. 그러고 어제는 뉴스 표현, 대중매체의 뉴스 표현은 좀 쉬워야 빨리 가거든요. 왜냐면 대중매체의 표현이라는 게 이 사전을 찾아봐야 되고 한참 생각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 내용 콘텐츠 공유 어떤 식으로든 공유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 쉽고 빠른 그런 어떤 표현 목표가 있다. 내가 사례를 올려놓고 여러분 공부하라고 실천하라고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반드시 그런 걸 계기가 돼서, 그게 동기가 돼서, 그게 자극이 돼서 매스미디어 뉴스 표현에 등장하는 표현들 이런 걸 노트에 정리하든 아니면 뉴스마인드 연습 노트에 그걸 틈틈이 메모하든 그렇게 해야 자꾸 이렇게 축적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될 수가 있다. 오늘이 25번째 우리 수업인데요. 어느덧 이제 종강이라는 게 끝이 아니죠. 어느덧 오늘이 5월 26일 날 나는 여러분들 만나고 있다. 만나고 있는데 우리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느덧 5월 말에서 이 수업을 마치는 날이 머지않았다. 여러분들 어느덧 많이 쓰는 말이죠. 어느덧. 여기서 중요한 말은 덧입니다. 덧. 여러분들 덧이라는 말 뜻을 압니까? 덧이라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어느덧. 그게 이렇게 끊어 읽어야 되겠죠. 어느덧 한 단어가 아니라 어느덧 이렇게 약간 끊어 읽는다는 그 생각으로 이 어느덧 이렇게 쓰는 거예요. 덧이라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 어느덧. 그러니까 어떤 게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그렇게 됐다 할 때 어느덧 내가 엊그제 대학생이었는데 어느덧 중년이 됐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 시간이라는 것은
이런 시계는 평균적인 시계예요. 평균적인 시계. 여기 있는 시간은 평균적인 시간이에요. 여기 지금이 몇 시 몇 분이다 하는 것은 거의 전 세계가 공통이죠. 시차는 있지만 이건 평균적인 시간이고, 지구촌에 사는 77억 명인가 75억 명인가 지구촌에 사는 사람은 77억 개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고. 느낌이라는 겁니다. 바로 느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느낌이 어떻다는 게. 느낌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삶의 가장 바탕이 되는 어떤 그 인식이라고 할까? 그런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뭘 좋아해도, 예를 들어서 내가 느낌이 안 좋으면 나한테는 의미가 덜한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지나다니거나 산책을 나거나 할 때 동물이나 식물을 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제외한 다른 동물과 식물도 시간을 사람처럼 의식하지는 못하겠지만 동식물도 어떤 시간성을 갖고 있다. 시간성. 그 시간성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시계라는 기계에 있는 그래서 1초 1분이 딱딱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나는 그냥 동네 하천에서 물고기를 잡아먹는 두루미를 본다든지 물속에 헤엄치는 그 작은 물고기를 볼 때 그 자체가 시간으로 느껴집니다. 그 자체가. 사람의 시간하고는 또 전혀 다른 차원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든 생명체 살아갈 때 그 시간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런 느낌의 차원, 의식의 차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어느 덧이라는 것은 우리가 학기를 시작한 지가 3, 4, 5 이렇게 몇 달 흘렀지 않습니까? 그거를 몇 달로 해가지고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엊그제 개강을 했는데 벌써 학기를 마무리할 때가 됐구나 하는 이 느낌의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일과 그 현실과 어떤 차원에서 어떤 측면에서 부대끼고 엮이고 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른 모습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덧은 짧은 시간이다. 저 말을 들으면 뭐가 떠오릅니까? 떠오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연상. 뭐가 떠오릅니까?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죠. 이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지가 떠오른다. 덧하면은 더덥다 하는 말이 안 떠오릅니까? 더덥다? 그리고 보통 예문을 들을 때 뭐 덧없는 인생, 뭐 더덥다 이런 말 쓰죠. 우리는 덧없는 인생이 돼서는 안 돼. 거기도 덧도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은 아주 짧게 느껴지는. 그래서 뭐 좀 이렇게 한 인생을 사는데 그냥 뭐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어느새 뭐 젊은 날이 노년기가 되어버리는, 더 넓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아주 그게 순식간에 바꿔야 돼. 그래서 이런 아포리즘이 있다. 오늘의 홍한, 내일의 백골. 오늘은 우리가 20대처럼 아주 이게 피부도 좋고 하고 아주 이렇게 된 홍한이라고 해요. 홍한. 빨간 얼굴에 빨간색. 이게 그 혈기가 왕성하니까. 예? 내일의 백골. 죽어서 백골이 된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오늘의 홍한, 내일의 백골. 이게 오늘 내일 하루 차이이지만은 그 아포리즘을 갖고 있는 것은 그렇던 지혜를 응축하고 있는 거죠. 삶에. 그만큼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게 던지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순식간에 빨리 지나갈 것 같으니까 더 소중하게 자신을 가꾸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겠지. 그냥 뭐 덧없으니까 뭐 될 대로 되라 뭐 이게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야. 그 어느덧 이런 말을 쓸 때도 우리가 그냥 어느덧 대학교 입학했는데 어느덧 3학년이다, 어느덧 4학년이다, 어느덧 졸업할 때 다 됐다 할 때 그 덧이 갖고 있는 그 짧다는 그 의미를 했을 때 우리는 더 내 자신을 좀 더 엄중하게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계기가 될 수가 있다. 이런 걸 자꾸 마련해서
자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구태연하지 않게 내 삶을 단단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그게 될 수가 있다. 지난 시간 이쪽이 메시지가 지난 시간에 내가 메시지하고 메스라는 말을 했죠. 여러분들 그 메시지는 뭡니까? 메시지는 알맹이라고 했죠. 알맹이. 메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엉망으로 지저분한 상태, 엉망으로 지저분한 쓰레기라 하는 말이 좀 그렇지만 쓰레기, 엉망진창인 어떤 상태. 그게 뭐 메시지도 말과 글이라고 치자, 표현이라고 치자 말이에요. 메시지라는 것은 알맹이가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공허하고 뻔하고 식상하고 그저 그렇고 하나만한 것은 메시지라고 말할 수가 없다. 알맹이, 알. 여러분들 이제 계란, 달걀 먹을 때마다 그 알이 갖고 있는 생명력, 빈 껍데기 같으면 우리가 뭐 계란 후라이도 못 해 먹잖아요. 알이 있어요. 알. 이 알이 메시지다. 알차다. 알이 차야 된단 말이야. 알이 차야 돼. 나의 삶은 알찬가? 아니면은 그 반대로 그 알차지 않은가? 비었는가? 여러분, 그게 알이 차려면 새로워야 되잖아요. 새롭지 않은 건 차봐야 우리가 늘 먹는 계란, 오리알 같은 이 알 속에는 그게 부화를 하지 않습니까? 부화. 새로운 생명인 거죠. 거기서 그냥 진부한 게 들어있으면 그게 부화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알이 갖고 있는 것은 뉴스다. 새로움이다. 새로움이 될 때 알찬 거고 그게 바로 메시지다. 그게 메시지다. 그렇지 않은 것은 메스예요. 이 알은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접할 수 있는 건 달걀 아닙니까? 달걀. 이게 달걀이라는 발음, 베트남 학생들이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습니까? 달걀. 베트남어도 있겠죠. 달걀. 이것은 닭의 알이다 이런 뜻이에요. 닭의 알이다. 이 말이 생긴 그 바탕이 달걀. 닭의 알, 이걸 빨리 발음해보면, 닭의 알이라면은, 그게 이제 뺄 거 빼고, 연결해서 발음을 부드럽게 하려고 하면, 달걀. 이래. 닭의 알이다, 달걀. 한자로 하면 계란이죠. 계란. 달걀. 닭의 알이다, 달걀. 알이 들어있죠. 그래서 계란 먹을 때마다 그걸 떠올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단백질을 할 때도 단백이라는 것은 알에 있는 하얀 부분을 단백이라고 해요. 단이 알이거든. 달에 있는 흰자, 그게 단백. 계란에 그 계란 같은 그 알에 단백, 백자는 희다는 뜻이죠. 단항이란 말 있죠. 노란 자위. 그 단백질 할 때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해야 우리 몸에 신진대사를 해서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다. 단백질 할 때 그 단백질이라는 것은 바탕을 뜻하죠. 단백이라는 것은 아래에 있는 흰 자위, 하얀색의 성분을 단백이라고 한다. 단백. 그래서 우리 이제 벌써 계란을 먹을 때, 달걀을 먹을 때 생각할 게 많죠. 전에는 이 계란 아주 보통 사람들이 가장 즐기는 굉장히 그 중요한 식재료죠. 그 계란이 하나 있는데 뭐 이게 그 값도 저렴하고 계란하고 있는데 그건 달걀 하나 없지만 벌써 얘기할 때 달걀은 닭의 알이고 알은 알차다 새로움이고 생명력이고 그러고 계란에 이 요런 색깔 같은 노란 분필 같은 요 노란 자위가 있고 여기 흰 자위가 있잖아요. 이게 단백이다. 단백. 계란에 계란이 아니라 알에 흰 부위가 단백질이다. 이래 되면 우리가 말했듯이 어떤 계란이라는 그
대상에 대해서 이전에는 그냥 단순한 이런 쪽으로만 연상이 됐다면 연상, 어소시에이션 떠오르는 것,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죠. 이제 계란하면. 그런데 훨씬 이 계란에 대해서 생각할 거리가 다양한 측면에서 되잖아요. 이런 게 바로 우리의 사고를 넓히는 거고, 평균적인 것은 개가 사람을 무는 거라 같으면 이런 것은 사람이 개를 무는 그런 뉴스 공식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다. 물론 며칠 전에 경기도 어디에서 그 산책하던 어떤 50대 여성이 그 개에 물려 죽었어요. 개가 사람을 물어도 뉴스가 되죠. 그건 이제 그 사건 사고니까 사고 측면에서 그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개와 사람의 지금 뉴스 공식으로 말하는 것은 어떤 원칙을 말하는 거다. 항상 예외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달걀 하나가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바로 뭐다? 일상에 깊어진다는 것. 일상이 깊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일상이 깊어지지 않으면, 일상이 깊어질수록 그게 바로 일상의 새로움이고 그게 바로 창이다. 지금 전 세계 대부분 250개 나라가 있죠. 그 정도 나라가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제 그 정치라는 게 뭐 대통령, 수상, 총리, 정치 공동 굉장히 중요한데 정치 공동체는 정치 공동체는 조선시대는 조야, 조정과 제야, 조야라고 했거든. 조야라고 했죠. 조야. 옛날에는 조선시대는 이제 조정 알죠? 그 임금이 있는, 그 다음에 야는 제야, 그 바깥에 있는 걸. 지금은 뭐라고 하면 이게 같은 의미. 지금은 여야라고 하죠. 그걸 이제 여당, 야당으로 되는데,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제 세계 많은 나라가 그래 되어 있지만은 여야 이런 그 어떤 정당 정치의 중심이 되는 항상 여야가 있어요. 여야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여야가 유권자인 국민에게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나쁜 이미지가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선거에서 지죠. 유권자가 선택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 야당은 여당이 돼야 뭐 또 필요한 정책을 하고 또 뭐 대통령을 뭐 배출하고 이렇게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런 느낌이다. 그 대상에 대해서 받는 느낌은 구체적으로 뭔가 이미지가 된다. 이미지. 그 이미지는 그냥 옹호한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그 이미지를 형성하는 계기들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말과 글이죠. 표현이다. 그 정당에 있는 관련되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과 글을 하고, 지금은 글이라는 게 SNS도 있고 그 표현할 수 있는 통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걸 공유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을 달고 하는 것들, 우리가 네티즌이라고 댓글을 달고 하는 그 보통 그 유권자들이 그 뉴스 크라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스 크라이어. 크라이어라는 것은 외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댓글을 달고 그다음 뭐 어떤 피드백을 하고 어떤 뭐 또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자기 의견을 표출하고 이런 게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그런 대중을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정치 행위를 할 때 그 표현에 있어서 그게 좀 수준이 낮거나 그 다음에 엉뚱하거나 뭐 행편없거나 정반대거나 이런 게 자꾸 쌓이면서 어떤 그 이미지를 형성을 해요. 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아니면 대중 여론조사 이런 걸 통해서 그게 반드시 100%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어떤 뭔가 한 측면을 보여주는 게 맞거든. 그럴 때 지금 가장 여당, 야당, 여당 지지자, 뭐 야당 지지자, 보다음에 어떤 그것, 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이런 사람들을 막 통해서 나오는 게 그 정당에 대한 어떤 이미지, 이미지가 뭐다? 호불호를 연결하는 거, 호불호. 매우 중요하네, 이거, 호불호. 호불호. 호는 좋아하다. 불호는 좋아하지 않다. 여러분들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꼭 싫어한다는 건 아닙니다. 나는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이 반드시 적극적으로 그걸 싫어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들 아마 머릿속에 들어있을 겁니다. 머릿속에. 그래서 정당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도 정부라든가 대통령 뭐 이래 대해서 호감도 조사, 불호, 비호감도 조사 이런 것도 해요. 아주 중요하죠. 호감도가 높으면은 지지하고 동의하고 공감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니까. 그리고 선거 때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이미지나 호감도 이런 게 엄청 중요하다. 그 많은 것들이 표현이 돼.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게 뭔가 하면 잠깐. 아까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반드시 싫어한다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중에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아마. 선악. 선악이라는 말 알죠? 이것은 말하자면 착하다, 이것은 나쁘다, 악하다 이런 뜻이죠. 아마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아니면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이 본성이라는 말을 쉽게 써서는 안 돼요. 성품에 대해서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다. 이걸 이게 필기시험인가? 그런 거 할 때도 들어하고 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이 대입시험 같은 데도 뭐 국민윤리인지 역사인지 그런 거 할 때 들어 나오고 있거든. 성성이 있고 성선은 사람의 성은 선하다, 사람의 성은 악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 많지만은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대체로 성선설은 맹자, 동양의 명자의 학설이다. 그 다음에 성악설은 순자의 학설이다. 요렇게 머릿속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런 게 우리가 이제 노란 개나리처럼 지금도 중고등학교 같은 데서 그래 어떤 수업 시간에 그래 배울 수도 있겠죠. 많은 사람한테 길 가는 사람 물어보면 또 머리에 입력돼 있어가지고 성선설은 맹자, 성악설은 순자 이런 식으로 머리에 입력돼 있을 수 있어. 그런 게 이제 압솔리지예요. 쓸모없는 지식이다. 정확하지 않다면 성선이라는 것은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여기서는 본이라는 게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사람의 본성이라고 말을 해버리면 본래 바뀔 수가 없는,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인 그 성품은 선하다. 이거는 좋은데 그런데 이거는 좀 달라요. 사정이. 사람은 원래 악하다 이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악한데 원래 악하다면 우리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할 근거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법철학 같은 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어떻게 사람이 뭘 잘못했는데 법적으로 처벌을 할 것이냐만. 그것은 뭡니까?
그래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런데 뭐 그걸 어떻게 비난합니까? 우리가 일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너는 왜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그걸 했나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원래 만약 예를 들면 그 사람 원래 그렇다 해버리면 그럼 원래 그런데 뭐 그런 그런 행동하는 건 원래 그렇다. 아 그래? 원래 그랬나? 그치.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원래 바탕이 원래 악하다면 개선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악자를 읽으면 안 되고 오로 읽어야 되고 악이라는 것은 악이 아니라 이 악이라는 것은 어떤 실체를 말하는 거죠. 악. 그 바탕에 아예 내 몸에 뿌리에 악이라는 이런 어떤 딱 덩어리 같은 실체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악으로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악자 알죠? 악자. 오다. 뭘 미워하고 좀 싫어하고 또 감정적으로 좀 치우치고 그런 오에 오. 그러니까 성선설 성악설을 읽으면 안 된다. 성선설 성오설로 읽는 게 더 취지에 맞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성선은 선의 반대말은 악이 아니라 불선이에요. 불선. 선량하지 않다. 얘기했죠? 좋아하지 않다는 게 반드시 싫어한다는 뜻이 아닌 것처럼 불선, 선량하지 않다, 착하지 않다가 반드시 나쁘다는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 저런 개념들을 어떤 수준에서 이해하느냐는 게 매우 중요하다. 생각에 나를 세우다. 생각의 날이라는 게 그냥 생각에 나를 세워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메시지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 공부에 중요한 이미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급적 이제 예를 들어서 하기 때문에 비문이라는 게 있어요. 비문. 사전적으로는 문법에 맞지 않다. 아주 단조롭고 좁게 설명해 놨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비문은 부문이다. 이 문이라는 것은 말과 그걸 표현을 말하거든. 그게 부실하다는 거예요. 부문이라 부문. 공허하단 말이에요. 알맹이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할 때 창조, 창의, 창신 이런 것들은 전부 윤리적 개념이라고 했죠. 그냥 새로운 게 아니라 윤리적으로 맞는 윤리적인 기반 위에서 나오는 새로움이에요. 반사회적인 새로움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는 새로움이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새로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새로움이라는 건 뉴스라는 말은 그 속에 그런 윤리성이 들어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 데 대한 깊은 성찰이 없이 그냥 이렇게 어떤 테크닉이라든가 생각하는 기술 이렇게 해버리면 그런 우리가 어떤 그 사회성이라든가 윤리성 이런 데 대한 인식이 밀려가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위험하고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 비문, 부문 뜬다는 게 붙자거든. 뜬다는 요런 거가 우리 수업에 중요한 그건데 이 밑에 있는 메스라는 게 옮기면은 비문이다. 비문. 내가 하는 말, 내가 생각하는 그 다음에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말, 나의 글, 내 안에서 드러나는 생산되는 모든 것은 메시지냐 or 메스냐. 요걸 잘 생각해요. 그래서 비문이냐 말하자면 전문이냐 요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결과 어떻습니까? 좀 와닿죠? 이것은 삶의 문제죠. 바른 삶의 문제지 그냥 단순한 표현에 그러니까 테크닉이나 스킬 이런 어떤 그 기교로서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훌륭한 표현은 내 삶의 훌륭함에서 나와야 되는 거지. 그냥 어떤 테크닉이 있어서
그건 지금 AI가 훨씬 잘하겠죠. AI가 실제 교육 현장에 접목되는 거 보면은 엄청나거든. 여러분들이 한 5년 뒤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는 웬만한 거는 굉장히 AI가 대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웬만한 표현만 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좋은 문장이나 표현을 쓰는 것은 AI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좋은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의 차별화를 목표로 하는 여기서는 뭡니까? 훌륭한 삶. 우리가 지금 이 나무를 심어서 북 돋는다. 북. 이런 책도 북이지만, 그 다음에 북을 울려라. 둥둥둥둥 북을 울려라. 요거 있지만, 우리가 쓰는 북은 뭡니까? 뿌리를 감싸고 있는 흙, 토양, 흙. 그 흙이 부실하면은 잘 자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북돋우는 이런 노력, 이런 과정, 프로세스 자체가 이미 좋은 표현을 위한 아주 단단하고, 올바르고, 그런 토대가 되는 거다. 거기서 좋은 표현이 나와야 잔꾀가 안 된단 말이야. 그 잔꾀, 작은 기교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내한테서 퍼올려야 됩니다. 나의 어떤 훌륭한 삶, 훌륭한 삶. 지금 우리 훌륭한 삶을 지금 많이 가꾸고 있죠. 가꾸고 있는 거기에서 표현은 솟아나야 되지. 쑤셔 넣듯이 해서 억지로 하는 거는 오래 못 가요. 감동적인 공감 이렇게 되기 어렵다. 그까지 연결되기 어렵다. 내가 내 아닌 것과 연결이 되는 그게 동아줄처럼 굉장히 단단한 밧줄이 돼야 되지. 툭 건드리면 끊어지는 썩은 줄이라든가 너무 가늘어서 이런 것밖에 안 돼요. 소개가 안 되는 거죠. 소개라는 것은 자 그런 뜻이라고 했죠. 홍보. 그냥 일방적으로 쑤셔 넣듯이 하는 것은 다 공허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저기에 뭘 소비자한테 국민에게 뭘 알려야 되겠는데 이런 것 자체가 벌써 소인의 모습이에요. 내가 훌륭하고 내가 내 자신을 잘 북돋아 성장시키는 노력을 한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넓게 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꽃의 향기처럼. 우리의 목표는 바로 그거고, 지금 시대에서 대학에서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공부의 한 방향이다. 그 다음 AI도 인공지능도 쉽게 흉내낼 수가 없는, 왜? 인공지능, 우리 삶을 북돋우는 거는 인공지능하고 별 관계 없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 할 수가 없는 거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차원으로 유니크해야 된다. 뭐라 1%라도. 그런 데서 그 1%가 별이 고갱이에요. 별이 고갱이다.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잘 되새기다. 되자라는 것은 반복한다는 뜻이거든. 되새기면 계속 소처럼 계속 잘게 계속 이제 해서 소화가 잘 된다면 이제 피와 살이 된다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면 바로 이렇게 밖으로 나와버리는 거다. 그래서 비문의 뜻을 아까 우리 계란을 알듯이 그렇게 깊이 알아야 된다. 하나 더 해보면 그래서 이제 메시지라는 말을 할 때 메시지라는 것은 누구나 써요. 메시지. 아무 알맹이도 없는데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메시지? 메스다 그러는 말. 뭐 정치인도 그렇고 뭐 기업인도 그렇고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메시지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런 말 우리가 흔히 듣잖아요. 그 메시지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거, 마구잡이로 쓰는 거예요. 그런 말의 질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사회의 질서라는 것은 이게 언어의 질서하고 굉장히 뗄 수가 우리가 흔히 하는 비유로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가 있는데 사회에 있기 전에 내 자신에게서도 따지고 보면 메시지인지 메시지인지 이런 구분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 그래서 저번에 나눠준 거 문장 중에서 My life is my message라는 거 있죠. 그것을 우리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 My life, 나의 삶이 곧 나의 메시지다. 그게 제일 자연스럽고 영향력 있고 진정성 있고 하는 홍보가 되는 거예요. 홍이라는 게 활을 멀리 쏘듯이 널리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상대방 가슴에 실을 꼽는 게 아니라 멀리 공유하는 그렇게 되는 거다. 근데 나의 삶에 있어서 아무런 메시지 뭐 이렇게 알맹이가 없는데
그게 어떻게 메시지가 됩니까? 그 매스 생산이다. 매스 생산. 여러분들 그래서 이 메시지하고 매스의 뜻을 영원히 잊을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굉장히 도움이 돼. 이런 기준들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 이게 강도 목장 차원이냐, 아니면 지역적이냐, 이런 걸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분별력이에요. 굉장히 그 깊은 판단력이다.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클릭하고 클럭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공부가 이게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통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영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동안 한글 한자인을 했지만 영어도 마찬가지단 말이야. 아니 이게 영어 쓰는 데 가서 우리 공부하기 안 통하고 이래 되면은 이게 중국 가도 통하고 유럽 가도 통하고 미국 가도 통하고 베트남 가도 통하고 뭐 전 세계 어디로 가도 통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천하제일의 능력이에요. 천하제일, 역량, 천하제일. 우리는 천하제일의 그런 천하라는 말은 온 세상을 말하거든. 그 어디로 가나 통할 수 있는 그걸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냐 메시냐 우리한테 흔히 성공이냐 실패냐 항상 갈림길이 기로라는 말은 기자는 나누다 이런 뜻이거든. 항상 내 앞에는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될 길이 있고 그냥 뭐 해오던 대로 우리는 항상 그렇게 어떤 선택을 하는데 그래서 인생은 선택이다. 그때 선택을 해야 되잖아. 쉽고 편한 길이 있고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될 길이 있단 말이야. 그거에 구체적으로 들어오면 이런 거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표현을 하는데 하나도 메시지로서의 가치가 없는데도 야 어떤 메시지를 낼까? 이번 자기소개서는 입사 지원서에 지원 동기에 어떤 메시지를 담지? 아니 뭐 어떤 메시지? 그 메스다 메스. 그냥 이것저것 엮어가지고 뻔하고 평균적인 거 긁어 모아가지고 가짜란 말이야. 그게 전달되겠습니까? 걔 문을 연다고 할 때 문을 연다고 할 때 그 개명할 때 개자의 뜻이라고 하죠. 열개자. 가장 어려운 게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건데 자기부터 벌써 그게 저번 시간에 빗장이라고 했죠. 막 갇혀가지고 그냥 평균적으로 떠돌아다니는 개구리밭처럼 막 이렇게 휩쓸리는 부평조처럼 떠돌아다니는 걸 막 짜증게 해서 급조해서 이렇게 하는데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문을 연다? 마음의 문을 연다? 그건 100% 불가능한 일이죠. 상대방은 여기에 진짜 뭐 알맹이나 메시지가 있을까? 이 한 줄이라도 1%라도 그런 게 보일까? 이걸 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도 없는데 잔뜩 늘어놓는다고 해가지고 하품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됨이 바로 연결되는 거다.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 이게 새로울 게 없네. 그냥 뻔하고 식상하네. 뭐 그저 그런데 흔해 빠진 사방에 다 있는 것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죠. 그런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표현을 보고 그 표현이 뭐다? 얼굴이라고 했죠. 나의 을이 드나드는 모습이다. 얼굴이요 태도다. 태도라는 게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태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약간의 뭐 에티켓? 좁아내면 매너가 태도라는 것은 굉장히 넓고 적극적인 뜻이 있는 거다. 나의 표현은 나의 태도의 애티튜드예요. 그래서 표현이 삶의 전부다. 전부는 아니고 99%라는 말은 그만큼 거기에서 형성되는 아니 정당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나 느낌이 부정적이고 꼰대 정당이 될까 지금 뭐 굉장히 막 노심초사하고 난리 아닙니까? 국민 유권자 특히 이제 2030을 개장을 해서 내가 지금 꼰대하고 고리삭다라는 말을 했죠. 항상 세트로 알아놓는 게 좋아요. 메시지하고 메스 이렇게 알아놓는 것처럼 메시지라는 말을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메스라는 말을 알면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안다는 게 그와 반대되는 뜻을 같이 알면 그 뜻을 훨씬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반대되는 그를 부정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메시지만 생각하면 그냥 메시지보다는
메스를 같이 생각해주면 메시지의 뜻을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개가 사람을 물면 사람이 개를 물면 그렇게 이렇게 묶어서 하면 훨씬 더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저거는 그냥 개가 사람을 물면 흔한 거야, 뻔한 거야, 진부한 거야, 식상한 거야, 그냥 관행적인 것이야, 누구나 다 해오던 거야. 그 늪에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야, 사람이 개를 물면 좀 그런 관점이 없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감각이라는 말을 했나요? 우리가 눈으로도 듣는다. 눈으로도 듣는다. 귀로도 먹는다. 코로도 본다. 이게 공감각이거든. 그러니까 눈은 그냥 보는 거. 이게 굉장히 좁은 거라. 그게 다 우리를 하는 빗장이에요, 빗장. 귀로 보는 거죠. 귀로 보는 거다. 요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하는데,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클릭이라는 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 클릭이라면, 제일 흔히 쓰는 사물이죠. 물론 이제 손으로도 터치를 많이 하지만, 마우스로 클릭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그 클릭이다. 근데, 밑에 있는 클럭도 있고 클릭도 있는데, 클릭이라는 것은 마우스로 딸깍딸깍 하는 것, 딸깍딸깍 하는 그 소리에서 나오는 게 클릭이죠. 더블 클릭, 따닥 하는 거, 더블 클릭.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유치원생도 다, 유치원생도 뭡니까? 다 그냥 클릭 다 하죠. 마우스를 다 많이 쓰니까. 근데 밑에 있는 클럭이라는 것은 어떤 표현이 말이든 글이든 그게 뭐가 시원찮아서 혀를 차는 거 있잖아. 쯧쯧 혀를 차는 게 클럭이다. 클릭은 그 반대되는 뜻이에요. 딸깍 한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이게 바로 클릭이다. 딸깍 명확하다는 거죠. 뭐가 딱 잘 맞아서 명확한 걸 클릭이라고 하는 겁니다. 딸깍이라는 게. 그게 단순하게 클릭을 마우스를 클릭하면 그냥 딸깍 소리 나는 그게 그 딸깍이라는 게 그 의미는 뭐가 명확하게 이해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손발이 맞듯이 이렇게 잘 맞는 걸 클릭이라고 하는 겁니다. 클릭. 그러니까 메시지가 우리한테 메시지가 메스는 건 뭐가 됩니까? 메스는 클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딸깍 하듯이 명확하게 이해되고 그래서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손발이 맞는 기업은 정부는 국민과 기업은 고객 소비자와 나는 누구? 내 자신과 내한테 제일 중요한 건 내 자신이죠. 내 자신이 깊고 풍부해야 강금옥장, 별이 고갱이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공, 넓어진다. 광고, 홍보 이런 말 다 같은 말이에요. 옛날처럼 쑤시 넣듯이 일방적으로 전달하면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면 왜? 유권자, 고객, 소비자 우리 자신이 그렇죠? 국민이고 소비자고 고객이고 나라의 주인이고 이리 되는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검색만 해보면 그럼 우리가 이 수업 자체가 교재가 되려고 하지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떤 콘텐츠를 묶어서 하는 그런 교재를 쓰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부족하더라도 지금 이 현장에서만 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 자체가 교재 텍스트북이라. 텍스트북이란 그 북자도 BOOK지만 우리가 하는 뿌리를 성장의 뿌리를 잘 북돋우는 그런 의미로 떠올리는 그 이미지가 좋다. 그냥 이렇게 기존의 책 이런 게 아니라 텍스트라는 것은 어차피 영어지만 텍스트는 연결해 준다는 거예요. 텍스트. 옷감을 이렇게 짤 때 서로 시줄, 날줄, 텍스타일 하죠. 텍스타일. 이 시줄 연결해 주는 게 전부 텍스트. 이거 텍스트 전부 다. 내가 지금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이걸 같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그 현장이 텍스트. 함께 섬유를 짜는 것.
C줄 날줄 이래가지고 손발이 맞는 거지. 그게 텍스트예요, 텍스트. 우리는 텍스트라는 걸 소위 교재라는 것을 너무 좁게 그냥 설정해놨다. 그래서 이제 클릭이라는 것을 이제 딸깍딸깍 하면서 계란 아까처럼 클릭이라는 걸 할 때 생각이 어떻게 돼요? 넓어지는, 깊어지는 거죠. 아니 그냥 뭐 클릭할 때 더블 클릭하고 어디에 뭐 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남녀노소 다 할 수 있는 거단 말이야. 그러나 그 클릭이 딸깍 소리는 딸깍 소리처럼 딱 맞아 떨어지는 정확한, 그래서 좋아야 되겠죠? 메스가 좋은 느낌이 들겠습니까? 그게 클릭의 뜻은 메시지하고 연결되는 거지 메스하고 연결될 수 없는 거다. 클릭의 뜻이라는 게 의미가 훨씬 깊어지면 클릭할 때마다 하루에 클릭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클릭할 때마다 메시지를 떠올 수 있고 비문을 떠올 수도 있고 이런 게 다 인터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과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 더 준비를 해왔는데 자 그 여러분들은 메시지라는 말을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된다. 메시지와 메스를 같이 해야 돼. 이 헤드라인, 위에는 헤드라인이에요. 밑에는 데드라인이에요. 헤드라인과 데드라인. 헤드라인은 우리 좀 공부를 많이 했죠. 여러분들 그 헤드라인 뉴스 표현을 보면서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제품을 광고하는 그걸 이제 카피라고 하는데 뭐 헤드라인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그 맥주도 무알콜 그다음에 음료도 칼로리를 많이 줄이는 그게 제로라는 말 많이 써요. 제로. 그래 보면 이런 말 많이 쓰죠. 제로. 칼로리 제로, 알코올 제로. 제로 마케팅. 왜 저런 제품을 많이 내겠습니까? 사람들이 저는 지금은 시대적으로 그런 걸 많이 원하니까 그게 이제 서로 맞물려 있는 거죠. 딱딱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로인데 맛은 배로 칼로리는 제로. 요렇게 하는 거예요. 제로 사이다 이런 거 있죠. 제로 사이다 할 때 그 헤드라인을 보면 그걸 좁은 의미로는 카피라고 해요. 카피. 광고에 쓰이는 헤드라인한 문장도 특별히 카피라고 하는데 그걸 카피라이터 이런 말이 있죠. 카피라이터. 그걸 쓰는 사람.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이 공부를 하고 나면 카피라이터 수준이 다 되는 겁니다. 그 기존에 뭐 카피라이터 관련된 책들이 나와 읽어보면 여러분 수준이 높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말재주를 가르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나의 훌륭한 삶에서 나오는 메시지여야 헤드라인이고 카피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자기소개서 뭐 모든 게 해결된다. 강도목장이라고 했죠. 그런 공부를 해야 지금 현실에도 맞고 무너지지 않는 한 학기가 지나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공허한 공부가 되는 게 아니래. 맛은 배로 칼로리는 제로. 이게 뭡니까? 배로 제로 이 로자로 이걸 운을 맞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옛날 그런 거 훨씬 뛰어난데 뭐 운을 가분하고 하는 거 있죠. 우리 아분이라는 운을 맞춘다. 제로 배로 이게 사실 아무 관계 없는 말이죠. 아무 관계 없잖아요. 이게. 그러나 이 로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제자하고 배자가 발음이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게 맛은 뭐 맛이 배로 되겠습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개인에 따라서 또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것은 뭔가면 맛은 배로, 칼로리는 제로. 그러니까 제로 배로, 제로 배로, 배로 제로. 이 양은 뭡니까? 또 마찬가지. 메시지하고 메스 발음이 유사하죠. 이래야 어떻게 됩니까? 기억하기가 쉬워요. 이해가 빨리 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빨리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클릭과 클럭도 마찬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클릭할 때마다 클럭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생산하는 메시지가 상대방이나
정부가 메시지가 아니고 메시죠. 메시지라고 말은 생산할 것 같은데 이제 판단을 저게 무슨 메시지야 메시지 요래 되면 뭡니까? 수준 높은 국민이 되는 거예요. 국민의 수준이 높아지면 나라의 수준이 뭐가 된다? 높아지는 거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 자신의 이런 수준이 높아지면 그게 바로 나라의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가려내는 거예요. 당신이 말하는 것은 메시지가 아니라 알명에 있는 그 알맹이가 아까 그런 뜻으로 해서 알맹이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너저분하고 엉망진창인 그냥 쓰레기 수준의 메스다. 또 생각이 연상되겠죠. 메스는 수술용 칼, 특히 잘 드는 수술용 칼을 우리가 뭐 할 때 메스를 가하다, 메스를 대다, 뭔가 부정적이고 뭐 도려낼 게 있을 때 메스를 가하다 이런 말 표현을 관용적으로 쓰거든요. 그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요게 메스에다. 메스에는 메스를 가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떠오름을 아주 심플하게 하면서도 거기에 의미를 잘 담을 수 있다면 그게 최고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포리즘, 속담, 격언, 경구, 금언 올려놨죠. 그것은 짧은 표현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뭘 너무 복잡하게 설명을 하면 메시지하고 멀어질 수가 있거든. 그 메시지 안에는 그게 형식적으로는 간결해야 되지만은 또 알맹이가 있어야 된다. 이제 여러분들 계란이라는 손에 쥐었을 때 그 군더더기가 느껴집니까? 계란 하나에. 계란을 질 때마다 깨서 그냥 입에 넣고 깨서 후라이 뭐 한들고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계란을 딱 쥐었을 때 봤을 때 거기가 메시지가 느껴진단 말이야. 간결 뭐 군더더기 그 군다는 것은 쓸데없는 이런 걸 군자라고 하거든. 군것질, 군더더기, 군말 이런 군자가 군고구마는 아니고 그 군자가 다 이제 그 불필요한 것들을 그 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없다만 그런 게 꽉 찬 아주 심플하고 간결하면서도 의미가 꽉 찬 생명력만큼 큰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생명은 살아있음이거든.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 이제 여러분들 항상 메시지냐 메스냐. 메시지는 이것만 되면 잘 생산할 수 있는 거죠. 메스는 엉망진창인 쓰레기 수준이니까 거기는 진짜 칼을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생각의 날, 손날, 이 칼이잖아. 이 칼입니다, 칼. 손날. 헤드라인과 데드라인은 아무 관계 없지만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일단 형식 면에서. 뜻도 굉장히 좋습니다. 앞에 아까 메시지, 메스 이런 것처럼. 헤드라인은 우리가 공부한 그 내용에 데드라인은 원래 마감을 말하는 거예요. 데드가 이제 죽다 이런 거. 데드라는 게 이제 어떤 그 사선 꼭 지켜야 될 선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감 시간이라고 하죠. 야 데드라인이 언제다 이렇게 하면 그걸 마치는 시간 있잖아요. 그런데 뜻이 헤드라인하고 데드라인하고 비슷해요. 데드라인은 죽었다. 생명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죽었다. 그래서 헤드라인이냐 데드라인이냐 이런 것도 짝을 이루어서 하면 훨씬 이게 전부 다 뭐다? 딱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굉장히 수준 높은 프레임이죠. 메시지냐 메시냐 헤드라인이냐 데드라인이냐 클릭이냐 클럭이냐 요 차이는 바로 그 살아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은 살아있는 표제 제목 문학작품 제목 말고 그 제목은 헤드라인이고 그런 역할을 기능을 못하는 것은 헤드라인의 흉내를 낸 데드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냐 메시냐처럼 메시인데 메시지 흉내를 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런 데 대해서 좀 더 엄격해야 돼. 이렇게 되는 게 뭐다? 생각의 날을 세우는 거예요. 생각의 날. 여러분들 시간이 이 말을 하다 보니까 많이 갔는데 여러분들
어, 내가 지난 시간에 요런 말 했죠. 부각, 요걸 설명을 마치면 되겠는데, 부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각, 그 다음에 각인, 그 다음에 인상. 여기서 각자라는 것은 도장을 새긴다, 이런 뜻이에요. 도장을 새긴다. 부각은 뭘 이렇게 부자라는 것은 이것은 좋은 뜻이죠. 우리가 뭐 부조 있잖아요. 조각할 때 도드라지게 새기는 게 부각이에요. 부각. 도드라지게 새기는 거. 우리가 이제 부조 같은 거 있죠. 어디 가면 벽에 이렇게 조각을 했는데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도드라지게 된 그걸 이제 부각이다. 그 다음에 각인은 그 부각된 것을 인이라는 것은 인이라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부각시키고 도장을 찍는다, 각인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각인은 긍정적인 의미예요. 나쁜 뜻으로 도장을 찍는 것은 낙인이라고 합니다. 낙인.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사람됨, 우리의 메시지를 각인시켜야 돼요. 부각시켜서 각인시켜야 돼요. 그러나 메시지가 있으면 부각이 됩니다. 낙인이라는 것은, 이 낙자라는 것은 불로 이렇게 찢는 거예요. 옛날에 형벌 중에 낙형이라고 있었거든. 불로 사람을 이렇게 인두라고 해가지고 뜨겁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찢는 거예요. 낙형이라고 했거든. 낙이라는 것은, 낙인은 불도장이에요. 저렇게 좀 부정적으로, 불명예, 나쁜 의미로 각인되는 게, 각인이라고 쓰면 안 되겠죠. 나쁜 의미로 도장을 찍는 게 낙인이에요. 낙인 찍히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저 사람은 별 생각이 없다. 그냥 진부한 인간이다. 상투적이다. 말하는 거 들을 거 없고, 그게 뭡니까? 낙인이에요. 그게 낙인이다. 그 사람 생각하는 건 좀 다르더라. 행동도 정말 반듯하고 사람 매력 있어. 저런 후배 생겼으면 좋겠다. 저런 동료 생겼으면 좋겠다. 뭐죠? 각인이에요. 그 각인이다. 낙인이 되면 안 되고 각인이 되는. 그게 뭐다? 인상이 되는 거예요. 도장이 찍힌 상, 이미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메시지를 생산할 때, 표현을 할 때 부각해야 될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메스는 잔뜩 해봐야 그야말로 쓰레기통이다. 메일을 보내든 카톡을 보내든 자기소개서를 쓰든 학기 기말고사를 쓰든 그 메시지가 없으면, 메스는 작동 누르는 뭐해? 헤드라인도 아니고 데드라인은 뭐해? 각인이 아니고 낙인이 될. 이거 진짜 아무 생각 없네. 야, 정말 괜찮네. 진짜 이런 사람 반듯하다. 정말 마음에 든다. 호감과 매력 느껴진다. 그게 인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도장이 찍힌 모습이다. 어떤 이미지로 도장이 찍혔냐는 것은, 이것은 지구가 생성된 이후에 지금까지, 앞으로도 물론이고, 메시지 유통, 그 다음에 공유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여기 여러분들이 포스트잇을 하나 내가 붙여놨습니다. 요 포스트잇 보이죠? 우리가 흔히 쓰는 포스트잇. 제일 싸고 다양하게 많은 걸 할 수가 있는데 붙여놓은 이유가 뭔가 하면, 이 포스트잇을 개발한 사람이 한 일주일 전에 죽었습니다. 미국에. 우리가 대중매체 뉴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너무나 쉽게 쓰는, 거의 뭐 생필품 수준으로 많이 쓰는 이 포스트잇을 개발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 나도 많이 쓰지만 그 사람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붙여봤습니다. 음수사원의 자세라고 했죠? 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바로 이거죠. 이 화학을 공부한 사람이 평생 접착제만 연구했습니다. 관점이 좋죠. 비행기에는 많은 이런 볼트너트 이런 게 들어가고 하는데,
접착제를 통해서 비행기 부품을 딱 붙이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걸 많은 문제의식 속에 하다가 실패했죠. 이 포스트잇은 그런 실패작이었습니다. 아이고, 그 기존에는 포스트잇을 붙이면 붙이는 게고 떼면 떼는 거고 접착제라는 게 그랬잖아요. 그것만 생각했잖아요. 그 잘 붙으면 좋은 접착제고 잘 안 붙으면 좋지 않은 접착제고. 여기 뒤에 이제 접착제가 있는데 근데 이것은 붙였다 뗐다 지금 방금 뗐죠? 또 붙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걸 처음 했을 때 조롱받았습니다.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그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기존에 그걸 비운다 한다는 것은 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게 누가 포스트잇을 누가 쓸데없는 발명이라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3M 회사라는 게 엄청 성장하고 그런 걸 음수사원의 자세로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공유하려고 내가 이렇게 붙여봤다. 그리고 이런 글자를 쓸 때마다 최근에 TV에서 그 오래전에 나왔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란 말씀이라는 하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 간결한 이 어떤 선으로 이렇게 많은 잘 표현을 한다는 한글의 그 창제 과정을 다룬 게 나란 말씀이라는 영화죠. 이걸 보면서 더더욱 더 좀 바르고 정확하고 풍부한 한국어를 내가 능력을 갖추고 싶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더 이제 공부도 하고 하는 이런 거 되는데 여러분들도 글자를 쓸 때마다 모국어를 잘해야 외국어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어 단어 몇 개 단다고 뭐 외국어를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갖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한국어로 다시 이렇게 옮겨오는 과정에서는 지금 하는 이런 공부들 방금 영어로 몇 가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내한테 맞물려야 동기부여도 되고 내 자신을 이렇게 추동, 밀고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 있고 하는 것이다. 자, 오늘 못한 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 테니까 오늘 공부한 거 잘 되새김하면서 자꾸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야 됩니다.